우선 뭐 섹터로 본다면 최근에 조금 부침은 있습니다만 사실 움직임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빅사이클은 분명히 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섹터나 디스플레이 섹터가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내 현물 가격은 완전 초급등세거든요. 반도체 디램 가격이. 그래서 중국 내에 초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정가가 지금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현물 가격을 따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분기가 약 한 디램 가격이 5% 정도 이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추정치가 1분기 대비 또 10% 정도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10% 중후반 정도의 상승세가 올해 아마 지금 2분기에 올라올 것으로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가 추가적으로 10% 이상, 그리고 4분기가 약 5%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지금 디램 가격의 사이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한 120달러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데 최근에 140달러 정도까지 또 추락이 되고 있고 연말로 가면 170달러까지 서버 디램이 굉장히 올라올 거로 보는데 지난번에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버 디램 관련된 부분들은 초호황을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글로벌 그 IT 기업들이 대규모 서버를 이제 만들어 증설을 했는데, 구축을 했는데, 이게 교체 주기가 이제 들어온 거죠. 4년 정도의 교체 주기가 들어오면서 그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교체를 올해부터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버 디램도 상당히 크게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낸드 부분도 올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 반도체 섹터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트 업체들이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탄력도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탄력도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네.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의 상승폭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큰 거는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는 따라서 키 맞추기가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매매하시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결국 하이닉스의 상승폭을 삼성전자가 나중에 키 맞추기로 갭을 메꾼다면은 전자를 보시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를.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1분기가 8조 원대 초반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이제 돌았었는데 최근 이야기 들리는 게 8조 원대 후반, 8.9조 내지는 9조 가까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조 원대 초반, 8조 1천억 정도 이야기되던 게 지금 8.9조 원에서 뭐 9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의 지금 영업이익 단 10%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죠? 1분기. 분기에? 예. 오. 삼성전자입니다. 전자전자. 예, 삼성전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숫자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1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낮게 보던 분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8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를 한번 냈고요. 네. 삼성전자는 아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보는 부분이 있고 일부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그 미국 자국에서 이제 공장 세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삼성전자도 이제 공이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세제 혜택을 그럼 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아마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제 굉장히 좀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와 관련된 뭐 장비라든지 이쪽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후행이 되겠지만 아무튼 그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세트 업체가 먼저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증설 투자가 이루어지면 장비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부 이제 정전 사고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뭐 네. 가격 밸류를 조금 주기는 좀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데, 뭐 정전 사고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파운드리도 좀 주목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네. 계속적으로 탑픽으로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네. IT 중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한 군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기. 예, MLCC죠. 예. 결국 이제 그 MLCC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야기오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발현이 됐습니다만은 대만 업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고요. 일본 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가격들을 올릴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MLCC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전장이나 그 다음에 IT 중에 초소형 뭐 일단 MLCC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사양 같은 게 굉장히 좀 비싸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MLCC 가격이 상당히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보셔야 되고 MLCC만 본다면 삼성전기가 좋아지면 MLCC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조금 더 확장하면 아모텍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탑픽하시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지금 회로 기판, 반도체 기판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판 사업부도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가 왜 좋으냐면 그 폴디드 줌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카메라에 그렇죠. 예, 휴대폰 카메라, 네, 폴디드 줌. 예, 이게 폴디드 줌이 뭐냐 물어보시면 우리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폰이 이제 인덕션 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뒤쪽에 카메라 쪽에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덕션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뭐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이게 카메라가 화소수가 올라가고 줌 기능이 올라가면 이제 렌즈가 적층이 되기 때문에 되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줌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두꺼워지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바꾸는 게 폴리드 줌입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잠수함이 이제 있으면 이게 잔망경 만들잖아요. 이렇게 꺾어서 잔망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폴리드 줌이에요. 그러니까 꺾어서 만드는 줌인데 그 기능이 삼성전기하고 자화전자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해외 업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특허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자화전자하고 갖고 있는데 이걸 애플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드 줌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삼성전기가 이제 애플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를 좀 풀어주는 이 구간이 되면서 애플도 신제품에 삼성전기의 어떤 그 폴리드 줌을 가지고 가서 쓸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게 가고 있고요. 또 삼성전기가 어쨌든 S 시리즈에 탑재를 했는데 아마 올해 2분기 정도에 나오는 A 시리즈 고사양 쪽에도 네. 아마 폴리드 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모델 라인업이 또 늘어나면서 예. 삼성전기의 고사양 폴리드 줌이 일단 그 채택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최초로 적용되면 사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률도 좋은 사업부라서 네. 애플 쪽에 폴리드 줌이 공급이 되고 또 삼성 S 시리즈 그리고 이제 A 시리즈의 2개 정도 모델의 고사양이 또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폴리드 줌이 올라가면 전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중에서는 뭐 삼성전기도 좀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IT 섹터 봤고요. 요즘 핫한 게 소재죠. 네, 원자재가 뭐 풍산, 뭐 대창 이런 얘기 하시는데 소재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또 기회가 있는가? 소재 관련주 얘기 해주세요. 네, 뭐 소재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 탄소 중립 선언 이슈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지금 가격 그러니까 그 철강 관련된 어떤 후판 가격 이런 것들이 강세로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 쪽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쪽에 이제 수요가 더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경기 수요에 철강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선언 때문에 중국 쪽에 조강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쪽에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15에서 20% 정도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그만큼 못 올랐던 상태에서 기마치기로 최근에 포스코가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벤트이긴 하지만 뭐 어제 이야기됐던 뭐 리튬 호슈 관련된 이슈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철강 업종 중에서는 뭐 포스코도 좀 눈여겨볼 만한 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그 구리 가격의 상승폭은 다소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9,000달러를 넘어서면서 1,500달러 사상 최대치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 아마 구리 가격은 좀 더 강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풍산에 대한 이슈도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아까 금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빠집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뭐 누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금 사실 때 이제 뭐 예전 들어서 2,000달러 넘어섰잖아요. 뭐 금이 2,000달러 넘어섰는데 금이 최근에 이제 뭐 1,800달러 수준에서 계속 놀다가 최근에 1,700달러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금은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재 부분들은 포스코나 뭐 풍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종목들 혹은 점검들 화학 섹터가 있습니다. 화학 정유. 사실은 경기 관련주 얘기하면 화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화학이나 정유인데
화학 관련주 가운데는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정유주, S-오일 이 정도 말고는 사실 뭐 금호석유도 많이 빠졌고요. 그죠? 또 좀 편안하게 가는 건 아니고 출렁출렁거리거든요. 네. 에너지 섹터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뭐 그 유가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해외 쪽에서의 포캐스팅은 WTI 기준 $70 정도까지는 올해 열린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일부 쪽은 결국 이제 유가가 한 $60에서 출렁출렁 하다가 $50대로 이제 아마 수렴을 할 것이다라고 좀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화학 제품들이 지금 중국 쪽도 그렇고 특히 지난주에 초급등을 했습니다. 각 화학 제품 모든 제품들이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면서 초급등을 해서 사실 화학 업종은 굉장히 지금 좋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뭐 금호석유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조금 이제 이익이 많이 벌어져 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소 이제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악재는 아닐 텐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너무 바닥권에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노이즈가 되죠.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되면서 오르면서 오히려 노이즈를 만들어 버렸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으로 본다면 금호석유를 안 살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 시점에 분명히 살만한 구간인데 이제 롯데케미칼 경우는 각자 이제 순수 NCC 쪽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트는 또 롯데케미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금호석유는 단기 급등에 따른 다소 이제 변동수 좀 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차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롯데케미칼 최근에 뭐 상품 가격들이 롯데케미칼 만드는 상품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케미칼 상대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정도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을 보는데 1분기 영업이익을 약 4천억 정도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쪽의 한파 때문에 중국 공장이 어닝이 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1분기에 4천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했던 것 중에 롯데케미칼 미국 공장에서 그 4천억 중에 차지하는 미국 공장의 이익은 약 7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공장의 한파 때문에 셧다운이 되더라도 70억 정도가 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는 건데 오히려 이번 한파 사태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가격이 초급등세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뭐 국내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남아 아시아권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이제 매출이나 이익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한 4천억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초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조금 편안하게 뭐 빠지시더라도 조금 사보는 것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화학 업종 중에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D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림 산업 분쟁에서 분사 저기 회사 나눴죠. 그래서 DL이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뭐 그 자문사나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좀 이제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좋은데 뭐 DL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수급이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램빌 라텍스 쪽이잖아요. 장갑.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에 수요가 많은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장갑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장갑을 많이 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장갑을 안 낄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센티가 좀 이제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백신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지만 장갑 수요나 라텍스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시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젠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나오고 치료가 좋은데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시즌이 주가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니까 이게 뭐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못 간다 해서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뭐 10배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약간 그런 어떤 센티에서 그리고 경영권 분쟁까지 나오니까 조금 노이즈가 있는 상태고 가뜩이나 이제 굉장히 급등을 단기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니까 일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지만 순수 이제 금호석유의 업황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 또 이제 금호석유가 이제 글로벌 1등 업체죠. 그 관련된 그 섹터에서는 글로벌 1등 업체인데 글로벌 2, 3위 업체와의 밸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2위 업체가 지금 매출 단위 훨씬 적고 절반밖에 안 되는데 밸류에이션 PER이 10배 정도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금호석유가 마찬가지로 한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밸류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실적 단위로 봤을 때는 2, 3위 업체보다
밸류에이션은 절반 정도밖에 못 받고 있고 많이 올라왔지만 근데 실적은 훨씬 더 좋고 더블 정도 실적을 내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절반 정도다. 그러면 2, 3위 업체보다 못 갈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목표 주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타겟 프라이싱이 되고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많이 빠져준다면 사실은 실적을 보고 들어간다면 조금은 빠진 상태에서는 좀 매매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효성 TNC도 사실 그 효성 TNC가 하고 있는 섹터 업종 중에서는 이제 1등 업체거든요. 마찬가지로 금호석유와 똑같은 논리로 2, 3위 업체와 밸류에이션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주가 수준인데 1등 업체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업체들이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SOL은 어쨌든 뭐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분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1분기까지 바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수요 부분들은 어쨌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요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중에서는 민감도가 큰 S-오일이 탑픽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어쨌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효성TNC, S-오일 정도로 압축할 수 있고요. 조금 곁다리로 DL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에너지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섹터죠. 소재나 에너지나 뭐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뭐 다들 수소 에너지, 뭐 친환경, 풍력 이거 사실 다 에너지잖아요. 그죠? 네, 에너지의 네. 변화들이고요. 예,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차장님과 함께 시장은 답답하시죠? 시장에 관한 얘기는 앞부분에 이제 했습니다. 금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중국 전인데 그 부분은 늦게 오신 분들은 방송 끝나면 또 클립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섹터 종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신 얘기하겠습니다. 통신 관련주 가운데는 최근에 사실 제일 많이 언급되고 좋게 봤던 게 LG U+인데. 네. 근데 KT가 깃발 꽂고 맨 앞으로 갑니다. 네네. 어떻게 된 뭐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KT는 그 통신 3사 중에 가장 뒤로 후순위로 밀렸던 종목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요. KT가 배당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뭐 1,300원대 정도의 배당에서 1,600원대까지 배당을 확 올려버렸죠. 이게 보통 많이 올린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3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후순위로 밀렸던 종목인데 이 발표가 1,600원 정도의 배당 수익률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KT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뭐 한 3만 원 정도까지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들 되는 것들이 이제 KT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은 사실은 KT가 좋고요. 예, 일부 논란은 있습니다만 SK텔레콤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좀 이렇게 그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SK텔레콤보다는 차라리 그 SK를 사시든 아니면 통신 중에서는 너무너무 가격이 싼 LG U+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모 증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란이 있죠. 그렇죠. SKT와 관련해서. 근데 또 다른 모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분할이지만 SK텔레콤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서로 이제 좀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이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무튼 SK텔레콤도 나쁘지 않잖아요. 통신주들. 근데 이제 뭐 인적 분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올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주 SK가 사실은 좋은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 SK가 제일 위에 꼭지에 있고요. 그 밑으로 SK텔레콤이 자회사로 있고 SK텔레콤이 손자 회사로 있죠. 근데 이 SK텔레콤보다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주 SK가 있고 SK텔레콤이 중간 회사로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로 네.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이제 최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SK가 주가가 오르는 게 좋잖아요. 결국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걸 갖다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손자 회사로 있으니까. 자회사 거는 반영시켜야 되는데 손자 회사 건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SK텔레콤을 거쳐서 또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SK가 SK텔레콤의 지분을 30% 갖고 있고 SK텔레콤이 주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30% 갖고 있으면 SK로 오는 반영은 주 SK가 별로 안 되는 거죠. 손자가 돈 잘 벌면 아버지한테는 가져도 할아버지한테는 잘 못 주는구나. 잘 못 주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이렉트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족으로 봐서는 조금 약간 막장일 수 있는데 아버지하고 손자를 합쳐버리는 거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SK텔레콤을 분할을 해서 이 사업을 바꾸고 그 분할된 SK텔레콤의 회사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합병시키는 그런 막장 스토리를 하는 거죠. 예,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구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SK텔레콤을 분할시켜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SK텔레콤 분할된 쪽으로 이제 합치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익을 SK가 다이렉트로 향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SK의 호재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인적 분할은 뭐 시장에서 이야기되기로는 올해 안으로 안 하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뭐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인적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내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이제 SK텔레콤이 분할이 돼서 가면 이게 이제 SK 쪽으로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익 단위 반영이 굉장히 크게 되니까 주 SK의 그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 SK를 차라리 사는 게 낫고 통신업종을 굳이 가지고 계시자면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는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LG U+를 사자 뭐 이렇게 논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이 SK텔레콤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SK텔레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왜 LG U+를 사라고 그러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 보자면 실적단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연간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이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1,000억, 2,000억 이 정도 됩니다. 근데 LG U+가 작년에 본 게 9,200억 정도 벌었어요. 이익 많이 냈네요. 예, 이익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16% 정도, 약 20% 가까이 더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조 원 이상은 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약 1조 한 2천억 정도 번다고 보고 LG U+가 한 1조 정도 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업이익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SK텔레콤이 20조가 넘죠. 20조가 넘습니다. SK텔레콤 20조가 넘고 분할하게 되더라도 그 사업회사와 그 다음에 이제 분할되는 이렇게 회사가 보면 10조 원대 이상으로 분할이 될 거예요, 각자. 그러면 분할되는 회사가 10조 원대 이상 반영이 되는데, 영업이익단이 한 1조 2천억 정도 번다. 근데 LG U+가 1조 원 정도 버는데 차이는 별로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건 비슷한데 LG U+가 절반밖에 시가총액이 안 되니까 굉장히 LG U+가 싸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분명히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논리이고요. 그래서 화웨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화웨이 리스크가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당연히 화웨이 리스크 때문에 싼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화웨이 리스크를 당장 풀겠다라고 보는 시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화웨이 자체의 이슈입니다. 뭐냐면 이게 미국 쪽에서 이제 화웨이 관련된 어떤 리스크 관련된 제재를 풀지 않겠지만 그러나 화웨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화웨이가 더 어차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재고 문제 때문에 아마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미국에 손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 내에는 화웨이 이슈가 어느 정도 그 부분 때문에 화웨이 스스로가 아마 백기를 들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워낙 특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화웨이 장비를 쓰는 회사에 대해서 이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LG U+가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국가의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극단적으로 만약에 LG U+의 그 화웨이 장비, 5G 장비를 다 철수해라. 이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LG U+의 화웨이 장비를 다 철수하는 명령이 내려진다고 하게 된다면 U+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 보조금을 받고 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화웨이 장비가 깔렸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 화웨이도 이제 재고가 떨어져 가니까 그러면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장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화웨이 장비로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호환이 되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화웨이 장비와 삼성전자 장비 호환이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갖고 이제 완전히 호환이 이제 100% 되는 걸로 필드 테스트가 끝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화웨이 장비를 깔아놨다 하더라도 LG U+의 삼성전자의 장비가 이후에 깔리더라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LG U+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화웨이 장비가 좀 싸다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를 깔면 네. 이익률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화웨이 장비가 싸다고 이야기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익이 깎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기 구축 비용은 화웨이 장비가 쌉니다. 분명히. 근데 유지 보수 비용은 화웨이 장비가 월등하게 비싸거든요. 삼성전자는 깔 때 조금 비싼데 예.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왜 근데 화해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의 장비를 추후에 깔 때 네.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깎이면서 이제 이익이 좀 훼손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초기에 화웨이가 싼데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화웨이가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떤 장비를 깐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싸니까 네. 비용 문제 전가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LGU 플러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LGU 플러스는 너무 황당하게 싼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아마 LGU 플러스 정도를 보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주가 부분이 이제 과거에 분기 단위로 한 2,400~500억 정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을 때 과거에 LGU 플러스의 주가는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00원도 안 되는 주가는 너무너무 하방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답답할 수는 단기적으로 있습니다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하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하방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LGU 플러스 정도는 담아놓고 좀 장기로 가져가셔도 하방은 조금 네. 아주 제한적이고 상방은 한 40~50% 정도 열려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통신주 중에서 LGU 플러스에 대한 종목도 충분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미중 간의 관계나 그런 것들 내다보지 못하나 LG그룹에서 화웨이 장비를 써가지고 고생하나? 왜 그럴까? 굉장히 그 그럴싸한 추론이 김수한무님께서 LG와 삼성의 애증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가전 쪽에서는 서로 막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 세탁기 부시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자, 시간이 5시 22분인데요. 주식 라이브쇼 오늘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30분까지만 하겠고요. 8분 남았는데 유통 관련주 요즘 핫하잖아요. 유통 관련주 준비한 거 해주시고 5G에 대해서 지금 아주 답답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5G 얘기까지 조금 내려놔서 유통 관련주 한 5분만 하고 그 다음에 5G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유통이 요즘 핫합니다. 네, 유통 네. 관심 좀 얘기해 주십시오. 8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제가 8분 동안 유통, 네.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은행 세 가지 가겠습니다. 네. 자, 유통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해외여행 관련해서 지금 한 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해외 쪽에 돈이 30조, 그리고 항공과까지 포함하면 약 50조에서 60조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내수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360조 정도가 통용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네. 한 50조 정도가 만약에 뭐 이렇게 통용이 되고 30조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 된다면 전체적인 내수를 한 14% 정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백화점 3사를 본다면 신세계가 약 20% 정도 이제 좋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대백화점이 한 14% 정도. 그리고 좋아졌다는 거 이익이 들어왔다는 그렇죠. 예, 겁니까? 늘어졌죠. 주가 올랐다는 아니 겁니까? 이익이 좋아지는 이익이, 거예요. 예. 그리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1, 2월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신세계가 특히 좋아지는 이유는 명품관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명품에 대한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통을 봤을 때는 올해가 피크다. 왜냐하면 40~50조 정도를 해외에서 못 쓰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경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뭉쳐져 있는 이 뭉칫돈이 결국은 못 나가게 되고 있잖아요. 해외여행은 올해까지는 겁나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해외 쪽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돈이 국내에서 결국 유통될 수밖에 없어서 내수를 끌어올리는 피크는 올해다고 오히려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수 쪽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신세계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명품관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20% 급등. 그래서 주가 부분도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지금 여의도에 열렸는데 이번 네. 주말에 뭐 발디딤 틈 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보십시오. 현대백화점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울렛 매장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거기 여기도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점심 먹으러 한번 갑시다. 네, 그리고 네. 그 새로 신규 네. 오픈되는 백화점 가가지고 네. 빨간색 네일을 사면은 대박 난다 하니까 저도 내일 점심 때 빨간색 네일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만 네. 어쨌든 현대백화점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유통에 대한 이런 백화점에 대한 소요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엔터테인 관련된 이 공간이 상당히 지금 핫하게 백화점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현대백화점까지 주가가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좀 조정을 오히려 받고 있는데 이게 가전 양판 쪽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밸류에이션 한 6배 정도 언저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전에 대한 부분, TV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올해까지 좋을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 정도 볼 것 같고요. 네. 그럼 코스맥스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익단은 4분기 특별 어떤 그런 일시적인 비용을 처리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쇼크가 나왔지만 내용을 본다면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 법인 쪽에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 화장품 쪽에서는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이틀 정도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정도까지는 유통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어떤 종목이 됐든 유통 쪽은 좀 어느 정도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그렇겠네요. 소비 정도에서는 정상화됐을 때는 네. 소비가 결국 내수 쪽에서는 유통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복 소비 또 중국의 그렇죠. 모멘텀도 있고 그죠? 네네네, 중국 그렇습니다. 소비 이런 네네. 것들 해가지고요. 네. 네네. 유통까지 관련된 섹터들은 IT, 소재, 에너지, 통신, 유통 쫙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